20년 간병 끝에 버림받은 여자의 통쾌한 역전. 프롤로그. 버림받은 날. 당신 뚱뚱해서 냄새 나는 것 같아. 같이 밥 먹는 것도 이제 역겨워. 제 이름은 김미영, 47세.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바로 그 순간 남편 박민수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 정리하자. 부모님도 다 보내드렸고 20년입니다. 시아버지 치매 15년, 시어머니 치매 5년. 혼자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배설물 치우고 밤새 헛소리 들으며 버텨온 20년. 제 청춘 전부를 시부모 간병에 바쳤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와 술 냄새만 풍기다 아침이면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재산이 10억인데 2억 줄게. 아들 민준이는 내가 데려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20년이 고작 2억? 일막 치욕의 시간. 엄마는 뚱뚱하고 냄새나니까 아빠가 싫어하는 거야. 가장 비수가 된 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너 거울 좀 봐. 70kg 넘잖아. 간병하느라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나고. 너랑 밥 먹는 것도 이젠 힘들어. 미안하지만 다른 여자가 생겼어. 35살이고 날씬하고 예뻐. 저는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거칠어진 피부, 군살이 붙은 몸. 20년간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하느라 머리 감을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여자였는데.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7살 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살았으면 아빠가 안 나갔을 텐데. 아들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밤새 헛소리를 하시던 날들,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던 순간들,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갈다가 바닥에 쏟아진 배설물을 닦으며 울었던 수많은 밤들. 그 2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미용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옷도 10년 전 옷을 입었고 화장품이라곤 핸드크림 하나뿐이었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 생활도, 심지어 제 생일조차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효도는 당연한 거라고,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억울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간병한 건 맞지만 남편은 어디 있었나요? 매일 밤 10시에 들어와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잠들었죠. 주말엔 골프 치러 나가고 명절엔 형제들과 술 마시며 웃고. 엄마, 자기 몸이나 좀 챙기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시누이들도 명절 때마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년에 명절 때 딱 2번만 오고는 시부모님 얼굴 한 번 보고 다시 사라졌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막각성과 전쟁. 2억? 내 20년이 2억이라고? 5억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2억만 주겠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간병, 경제활동 포기, 미성년 자녀 양육권. 5억은 가능합니다. 싸우시겠습니까? 네, 싸우겠습니다. 남편은 발작했습니다. 미쳤어? 5억을 어떻게 줘? 2억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부인께서 20년간 간병하지 않았다면 요양병원비만 해도 월 300만 원씩 20년이면 7억이 넘습니다. 판사님께 정확히 계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전업주부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20년간 단 한 번도 부모님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써왔던 간병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시부모님의 상태, 투약 시간, 식사 내용, 병원 방문 기록. 그 일지는 두꺼운 노트 15권에 달했습니다. 이건 원고가 혼자서 감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다녔고 명절에도 친구들과 술자리만 가졌습니다. 판사는 일지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남편은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5억 받아봤자 뭐하게? 너 같은 뚱뚱한 아줌마가 무슨 재주로 살아? 몇 년 못 가 다 날리고 다시 찾아올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당신과는 달리 전 열심히 살 테니까.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산막 재기, 그리고 기적. 엄마, 우리 빵집 하자. 엄마가 만든 인절미 식빵 진짜 맛있잖아. 이혼 후 막막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작은 투룸에 이사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 할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엄마가 만들어준 인절미 식빵. 그거 진짜 맛있었어. 우리 그걸로 장사하면 어떨까? 인절미 식빵.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인절미를 빵에 넣어 만든 제 레시피였습니다. 달콤한 팥과 쫄깃한 인절미가 부드러운 빵 사이에서 춤을 추던 그 맛. 민준아, 그게 팔릴까? 엄마 해보자. 엄마 빵 진짜 맛있어. 저희는 5억 중 1억을 투자해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영 베이커리. 한글 인절미와 양식빵이 만나는 퓨전 베이커리였죠. 첫 달 장사가 안 됐습니다. 엄마,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임대료 2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죠. 민준아, 우리 한 달만 더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문 닫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30대 여자 손님이 인절미 식빵을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푸드 블로거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을 가진.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인절미 식빵 있어요? 약과 크루아상 3개 주세요. 흑임자 크림빵은 몇 시에 나와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시부모님 간병하며 하루 3시간씩 자던 제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직원 뽑아야 할 것 같아. 3개월 후 저희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4명, 1년 후에는 8명.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1개월 300만 원, 3개월 1200만 원, 6개월 3000만 원, 1년 8000만 원.
그리고 1년 후 대기업 베이커리 체인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와 프랜차이즈 계약하시겠습니까? 레시피만 주시면 로열티로 매달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레시피는 제가 직접 만든 빵에만 쓰고 싶어요. 대신 저는 2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3호점, 3년 후 4호점, 5년 후 저희 미영 베이커리는 연 매출 10억을 기록했습니다. 사막 나비처럼 날아오른 여자. 미영 씨, 저 기억나세요? 민준이 형 친구 태준이요. 베이커리가 안정되자 저는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게 오픈 전에 1시간씩 PT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10분만 뛰어도 숨이 찼지만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뛸 수 있었죠. 피부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받는 에스테틱. 관리사 선생님이 제 피부를 만지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장님, 피부가 너무 거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20년이요. 20년간 한 번도 관리 안 했어요.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옷도 예쁘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옷을 버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7살 아줌마가 무슨 멋을 부리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충분히 예쁠 자격이 있어. 6개월 만에 20kg를 뺐고 1년 만에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만들었습니다. 70kg에서 50kg로, 허리둘레 32인치에서 24인치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성형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운동하고 관리 좀 받았어요. 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미영 씨, 3호점 오픈 날, 낯익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민준이 친구 강태준이요. 예전에 민준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누나 가끔 뵈었는데, 태준, 제가 결혼하기 전 저를 쫓아다니던 남동생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렸죠. 태준이? 어머, 내가 이렇게 컸어? 태준은 이제 37살 대기업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슈트 차림. 예전에 앳된 소녀는 온데간데없고 성숙한 남자가 서 있었죠. 누나, 아니 미영 씨. 저 아직도 좋아해요. 20년 전부터 쭉.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아, 나 이혼한 여자고 아들도 있어. 너보다 10살이나 많고.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제가 누나 힘들 때 옆에 없어서 정말 후회했어요.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아, 나 자신이 없어.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미영 씨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예요. 그날 저녁 태준이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오막몰락한 남자의 귀환. 미영아, 제발. 날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베이커리 본점 앞에 누더기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였습니다. 미영아, 누구세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야, 민수야. 미영아, 제발 날 좀 도와줘. 알고 보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35살 내연녀는 남편에게서 3억을 뜯어낸 후 다른 남자와 도망갔고
남편이 하던 사업은 완전히 망의 빚만 2억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20년 살았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돈만 좀 빌려줘. 저는 그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떨리는 손. 5년 전 저를 뚱뚱하고 냄새난다고 비웃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미영아, 나야. 민수라고. 전 남편분이시죠? 저희 가게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미영아, 우리 아들 민준이라도 생각해봐. 그 순간, 반전 아들의 선택. 아버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엄마 편입니다. 베이커리 안에서 민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22살 대학생이 된 아들. 아빠, 민준아, 내가 좀 말해봐. 엄마한테 좀. 아버지, 5년 전에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건 뚱뚱하고 냄새나니까 같이 밥도 못 먹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아빠 편 들었어요. 엄마한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죠.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알아요? 엄마가 왜 뚱뚱했는지, 왜 꾸밀 시간이 없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에 간병하느라 하루에 3시간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하시면서 그렇게 20년을 버티셨던 거잖아요. 민준아, 아버지는 그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매일 밤 술 마시고 들어오시고 주말엔 골프 가시고 단 한 번도 기저귀 안 갈아주셨잖아요. 민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5년 만에 연 매출 10억 회사 만드셨고 당당하게 살고 계세요.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전 엄마 편입니다. 전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영아, 나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20년 전 당신과 결혼한 김미영은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미영 베이커리 대표 김미영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사세요. 하지만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영아, 제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신이 저를 버린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감사해요, 박민수 씨. 저를 버려줘서.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사라졌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내 인생. 그날 저녁, 태준이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베이커리 3호점 루프탑.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 씨, 아니 누나.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준이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이 형 괜찮은 것 같아. 엄마한테 잘해줄 것 같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1년 후, 태준이와의 결혼식은 작고 아담하게 치렀습니다. 민준이가 주례를 섰고 제 친구들과 베이커리 직원들이 축하해줬죠. 신부 김미영 씨는 제 엄마입니다. 5년 전 아빠가 엄마를 버렸을 때 저도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도 후회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끌어안고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더 잘할게라고 하셨죠. 엄마는 정말 강한 분입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엄마가 다시 결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쁩니다. 태준이 형, 엄마 부탁드려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민준아. 형수님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3년 후, 미영 베이커리는 이제 전국 15개 지점을 가진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30억, 직원 100명. 태준이와 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태희. 엄마, 태희 정말 예쁘다. 나한테 여동생이 생기다니. 민준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커리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는 20년 전 제가 살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죠. 20년. 내가 20년을 여기서 살았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 생각나요? 아니요. 전혀요. 후회 안 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 사람이 저를 버려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5년 후 마이너스 진짜 결말. 어느 날 베이커리 본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의 편지. 미영아, 나 이제 진짜 떠난다. 암 사기 판정받았어. 길어야 3개월이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20년간 부모님 간병해줘서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너는 최고의 여자였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마이너스 민수. 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여보, 누구 편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현재 47세, 20년 간병 끝에 버림받았던 뚱뚱한 아줌마.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연 매출 50억 베이커리 대표, 10살 어린 멋진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둔 엄마, 든든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일하는 경영자,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여자.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70kg 뚱뚱한 아줌마로 남편 눈치만 보며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버림받은 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치욕이 저를 깨웠고 진짜 제 인생을 찾게 해줬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하지만 20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보, 오늘 신메뉴 개발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당연하죠. 여보가 만든 빵은 다 맛있어요. 엄마, 저도 먹을래요. 태희야, 오빠도. 가족들이 웃으며 제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을 버린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P.S. 그 후 이야기. 전 남편 박민수는 그로부터 2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엔 아들 민준이만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이거 전해달래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 500만 원. 엄마한테 주는 거래요. 마지막 사과라고. 저는 그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간병인 자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6개월 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베이커리에서 간병인 분들 채용하면 어때요?
시간제로라도. 그분들도 돈 벌어야 하잖아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지금 미영 베이커리에는 간병인 출신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제로 일하며 가족 간병도 병행하고 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 길을 걸어봐서 알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끝. 네, 민준아.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